안녕하세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입니다. 쿠썸님만의 또 기술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왜냐면 최저가는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게 팔리는 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여성 셀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닉네임은 쿠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도 한번 들어보고 환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박수. 안녕하세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입니다. 쿠팡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쿠팡을 주로 지금 판매도 하고 쿠팡 관련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쿠팡과 계속 썸만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쿠팡 좀 어때요? 쿠팡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항상 많았죠. 음. 계속 끊임없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쿠팡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도 쿠팡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쿠팡 네. 하고요. 한 달에 결제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쿠팡만. 맞아요. 애들이 셋이고 또 사무실에 있는 용품이나 비품도 맞아요. 쿠팡이 제일 빠르게 오고. 가격 비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빨리 오고 네. 그다음에 비교해봐도 많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쿠팡 와우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결제해요. 네, 맞아요. 전 집에 TV가 없어요. 근데 금쪽이가 쿠팡 거기서 플레이에서 하죠. 하더라고요. SNL도 하고. 네네. 그래서도 바로 또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굉장히 편한 것 좋지 같아요. 않을까. 네. 다만 좀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런 혜택을 좀 밸런스 있게 해주면은 네.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전에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뭐 대표님도 휴대폰 같은 경우 예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저 대리점에서 샀어요. 그쵸. 네. 저희는 대리점에 휴대폰을 사면 거기에 이제 충전기도 주고 케이스도 주고 막 필름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소모품들을 납품을 했었어요. 납품을 하다가 대기업이 이제 막 온라인으로 많이 유통을 하면서 매출이 좀 떨어졌고 좀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하다가 휴대폰 액정 그 강화 유리 그거를 내면서 브랜딩을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다가 코로나로 그게 이제 코로나랑 또 관련이 있나요? 네, 이제 휴대폰 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는 게 주였다면 지하상가나 이럴 때 판매 그 액세서리를 사잖아요. 네. 거기에 납품을 했거든요. 네. 액정 부착하는데 한 뭐 25,000원, 3만 원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 거에 상품을 납품을 했었었는데 전국구로 그것도 꽤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매출을 확 줄었죠. 납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휴대폰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조차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 마침 제 브랜드가 그래도 온라인에는 올려는 놨었어요. 판매는 잘 안 됐지만 쿠팡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기종이 되게 많잖아요. 60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다 쿠팡 로켓배송에 넣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운이 좋게 오프라인에 납품하다 보니까 온라인가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납품을 하는 건데 반품이 없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반품이 굉장하다는 말이죠. 그 로켓 같은 경우는 쿠팡이 다 그냥 매입 처리하잖아요. 반품도. 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신세계인 거예요. 아니 쿠팡을 욕하면 안 되겠네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저 쿠팡 덕분에 먹고 살아요. 저도 작년에 그 트랩이라는 브랜드를 내면서 쿠팡의 Z를 진짜 거의 온라인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Z를 너무 많이 밀어넣어갖고 사람들한테 네. 지금 Z는 Z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렇죠. 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요. 네, 엄청 괜찮고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 경험은 꽤 되시겠네요? 2016년 12월에 그때 사업을 처음에 했으니까 그땐 사실 신랑이 하던 일을 저는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회계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신랑과 저랑 약간 좀 많이 달라요. 자기가 가진 거를 좀 고수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는 좀 계속 뭔가를 세우는 것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온라인도 몇 번 했다가 금방 포기했었었죠. CS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계속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한 번에 이게 탁 터졌던 것 같아요.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이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을 아무리 시도해봤자 제 상품이 팔리지가 않았고 계속 돈이 되는 쪽으로 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되면서
그건 안 되겠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온라인 그 강의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쿠팡에 상품을 올려라, 식품을 올려라 소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를 듣고 식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운이 되게 좀 좋았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고도 막 밤에 사무실 가서 올리고 막 주말에도 올리고 계속 그렇게 상품을 등록을 했었어요. 저는 제 상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딩한 거는 망한 거죠. 근데 이제 위탁으로 그렇게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품을 등록했는데 팔려? 와 완전 재밌다 이러면서 상품들을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왜냐면 위탁도 좋지만 위탁은 당장에 어쨌든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엔 남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2년 정도 제가 지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위탁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입 쪽 브랜딩. 그래서 제가 대표님 강의도 들었잖아요. 맞아. 나도 내 브랜딩을 다시 한번 좀 다져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제 이제 패키지부터 되게 저를 잘 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홍보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 그게 망했죠. 재고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위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브랜딩을 좀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요? 독립몰도 만들고 SNS도 만들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돈 받는 인플루언서 말고 돈 안 받는 인플루언서한테 뿌리고 이러면은 진짜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상품 쪽도 되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를 처음에 그 딱 임신 테스트에서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블로그랑 인스타를 해야 되겠다. 이게요 진짜 대박이 뭐냐면 어린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는요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증을 받았는지 없는지 그렇죠. 확인해보고 없으면은 솔직하게 처리하고 상품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굳건하게 되면서 엄청 잘 팔 수도 있어요. 임신했을 때 대표님 강의 들었으니까 거기서도 되게 꿀팁들이 많거든요. 돈을 많이 안 쓰고 또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꿀팁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브랜딩 쪽에 많이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아이한테 맨날 얘기하고 있죠. 예쁘게 태어나라. 네가 모델을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진짜 쿠팡 쪽을 완벽하게 돈을 벌어받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내 브랜드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독립몰도 만들고 재밌겠네요. 이제 예전이랑 또 되게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온라인은요. 그러니까 네. 사실 2년 전에는 식품을 제가 식품 파세요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또 이것도 왜냐면은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었고 밀키트 상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손쉽게 이제 물품들을 사 먹다 보니까 온라인에 많이 좀 주문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식품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트랑 로켓 쪽에 이제 일반 상품이랑 그런 쪽을 많이 밀어넣고 그쪽으로 이제 매출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365일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매출에 따라서 이제 일희, 일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잡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위탁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사지 않아도 팔리면은 물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팔면 그만큼 자본금이 드는 거고요. 내가 못 팔면 자본금이 사실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 팔리면 좋은데 처음에 잘 안 팔려요 사실. 그렇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도 로켓이 네네. 처음에 이제 입점을 할 때 로켓이 쿠팡이 우리한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산이 좀 늦지 않나요? 60일이에요, 90일이에요, 정산이? 정산이 50일. 50일 정산? 네. 그 입고된 다음에 플러스 50일 정산이니까.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아예 로켓이나 제트 쪽을 하실 수가 없는 게 간이가세자는 일반만 되잖아요. 네, 일반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으로 우선 올려보시면서 거기서 팔리는 상품들이 있으면은 그 상품들을 좀 주력으로 확장하는 것들을 하고 초보자들이 네. 그 자본금이 이제 자기가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셨으면은 네. 로켓을 내가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일반 사업자로 상품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이 오는 거예요? 우선은 로켓 같은 경우는 나한테 제안이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상품들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제안이 받아지면 이제 그 상품들을 키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꼼수? 이렇게 그쵸.
되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로켓도 그렇게 좀 많이 잘 안 받아주다 보니까 Z 쪽에 입점을 하는 게 그래도 저는 좀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셔갖고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오고 그 시기 때 지를 수 있는 이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10분 중에 9분은 또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한 4, 5년 전부터 사업하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2, 3년, 뭐 1년, 2년 이런 분들도 다 잘 돼갖고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안 따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정말 초보였고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계속 시도해 봤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당장은 내가 쿠썸을 따라서 100을 다 못하더라도 10이나 20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지 내가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쿠썸님은 네. 지금 그래도 한 2년, 3년 차 되신 네. 거잖아요. 근데 현재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수는 몇 개 정도예요? 로켓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00개? 2,800개? 네. 다 합쳐서. 와, 진짜. 그러니까 여기 윙에서도 나오고 Z에서도 나오고 로켓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쿠팡을 다 지금 다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과 함께 이제 커가는 회사들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네.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쿠팡이 잘 되니까 굳이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쿠팡이 그 약간 미국 회사잖아요. 네. 설렁설렁해도 좀 대충 이제 좀 잘 맞춰주고 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수정이나 이런 것도 좀 용이하고 상품 등록이나 이런 것도 좀 쉽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최적이지 않았을까. 잘 파는 판매고리, 아니 판매고리 아니라 카테고리는 네.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윙은 지금 식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켓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용품. 생활용품. 네. 제가 최근에 몰랐는데 좀 셀러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위탁 쪽의 저변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라는 생각을 전 알게 됐어요. 저는 구매 대행이나 이게 사입이나 수입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탁보다는 조금 더 자본금이 들어가고 기술도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게 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위탁 쪽이 저변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저도 한번 위탁을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요. 근데 네. 이제 위탁에 뭐 진짜 장단점도 있고 저도 위탁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단골마트라고 위탁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골마트. 네. 저도 B2B 사이트를 최저의 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마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여기 이 맛이 또 있어요. 팔아주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잘 나갈 것 같은 상품들을 또 본인이 MD가 돼서 모아놓는 거니까 네, 모아놓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필터링을 해주는 거니까 네.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테크 트리들을 여러 가지 좀 돈 많이 버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위탁 쪽을 이제 테크트리를 타서 여러 가지 장르로 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진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든 물건들이 내 상품처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제일 큰 단점은 품절이나 이런 게 너무 잦다 보니까 상품이 없어지거나 이런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식품은 그런 게 좀 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식품을 좀 더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마진이 얼마나? 근데 마진도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게 마진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품 등록할 때 그 평균 가격들을 좀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진에 맞춰서 좀 올리는 편이에요. 하긴 뭐 최저가라고 다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건 네. 아니니까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노출이 또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올려놓고 팔리면 와 팔렸어?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상품으로 상품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할 거예요. 내가 식품을 팔아도 되나? 왜냐면 나는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는데 네.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도 되나?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는데 내가 KC 인증 상품을 팔아도 되나? 그 내가 인증을 받은 게 아닌데 때로는 내가 의료기기를 팔아도 되나? 마스크를 팔아도 되나?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죠. 네, 뭐 그런 것도 좀 사심탄회하게. 건강기능식품은 자격증이 판매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뭐 소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소분이라는 게 또 게 없고. 디테일이 있구나. 요즘에 그래서 구디백 이런 것들 아이들 어린이집 할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것저것 넣어서 네, 들어가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제가 손을 거치지 않고 이제 그쪽에서 상품들을 다 보내주기 때문에 거. 이게 또 고마진 정책이네요. 네. 중간에 내가 거치면 돈이 들어가잖아. 아예 처음 시작했을 때 막 그런 생각했어요. 식자재 마트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려서 이게 판매가 되면 내가 그걸 아이스박스에 싸가지고 막 할까? 막 근데 막 그렇게 막 생각했었어요. 이게 나랑 비슷한 게 어딜 가나 보면 다 사업거리만 봐. 맞아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비효율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다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올려서 그쪽에서 보내는 오. 시스템으로 하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케아 구매 대행이나 뭐 코스트코 괜찮았죠. 구매 대행, 예 그런 거랑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KC 인증도 원칙적으로는 내가 안 받아도 되지만 사실 FM대로 하려면은 KC 인증 받은 사람이 판매 권한 그 회사를 넣어줘야 된대요. 근데 암암리 그냥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업체가 받아놓은 거 판매 위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FM대로 가자면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두리 있게 그냥 다 그냥 적용해 주는 것 같아요. 가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런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 네.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정도만 취급할 때 네 맞아요. 그 수입식품하고 이런 것만 네.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완제품을 파는 거는 문제가 네. 없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진입하기 너무 편하겠어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초보자들은 어디서 상품 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네. 엄청 B2B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B2B 사이트들을 검색을 해서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는 곳을 좀 타겟으로 하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수정을 했어요. 음. 모든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었거든요. 클래스 101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다 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세요라고 했는데 초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몰랐어. 네. 포토샵도 할 줄 모르고 네. 캡처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쉬운 줄 알았더니 초보분들은 그것도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꿨죠. 상품을 더 많이 등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 힘을 조금 아껴둬라. 이 상품이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상품들을 좀 올려서 거기에서 상품에 이제 판매가 되면 거기에서 소고점을 더 잡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상품을 그냥 무작정 올린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또 쿠썸님만의 또 기술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왜냐면 최저가는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네. 분명히 내게 팔리는 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상품을 설명하는 또 기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로켓에 없는 상품들 위주로 윙에 올렸어요. 그게 또 Z도 마찬가지고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에 없는 상품이나 상품명. 왜냐면 필터를 무조건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는 뭐 로켓 프레쉬도 있지만 로켓 와우가 아닌 사람들은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식품 쪽은 그 로켓 프레쉬나 로켓 와우가 없는 상품들을 위주로 좀 많이 올렸었고.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많아요. 이제는? 이제는 쿠팡에 솔직히 없는 상품 없는 상품이 없죠.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뜨는 트렌드 있는 그런 상품들, 키워드를 좀 잘 뽑으면 되는데 그 상품들도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으니까. 그럼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은 게 그거예요. 제가 과거의 데이터는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로 볼 수 있는데 네. 미래 다가올 그 키워드는 혹은 유행은 트렌드는 어떻게 보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요즘에는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그 제철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 캐치하면은 좀 할 수 있고 갈비탕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긴 해요. 워낙 상품들이 많고 로켓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건 좀 근데 광고를 좀 태워야 돼서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판매는 잘 일어나더라. 검색량이 너무 세더라도 내가 조금 마진을 덜 먹더라도 전략적으로 광고를 세팅해서 노출을 시킨다면 판매는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종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들이 다가올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매년 규칙적으로 오는 모든 분들이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시즌성. 초보자들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수요가 많은 상품을 해도 무방하다. 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상품에서 내 상품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광고를 조금 집행해 주는 게 좋다. 네. 너무 최저가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리고 닥치는 대로 한번 올려보고 쉽게 캡처해서 올려봐라. 그럼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다. 네.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이거를 하기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도 이제 올해 초에 그 1일 1 등록, 상품 등록 이제 막상 하루에 한 상품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많이 까먹기도 하고. 그 돈 버는 형님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첫 번째 상품 올리는데 4시간 걸렸대요. 네. 때려치고 싶었대요. 만약에 3일 동안 그렇게 올렸는데 안 나왔으면 자기는 유튜브 채널이고 뭐 이쪽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점점 시간도 단축되고 캡처해서 훅 올리다 보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 쪽에만 경력이 지금 이제 얼마나 되시는 거죠? 지금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2년 정도 됐나요? 혹시 최고 매출 한번 최고 최고 매출은 매출. 윙에서만 1억 2천. 그때는 윙에서 그 명절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때 매출 그때 확 찍어가지고 그때 유튜브 찍으면서 이제 이거 정관장 팔았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게 좀 복합적으로 잘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정말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최고 매출 1억 2천이면은 네. 사실 수익도 조금 궁금해요. 위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최소 20은 오, 가져가려고 해요. 이때 1억 2천 때도 약 20% 정도 했으면 네. 야 2,400 한 달에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샀으면 다 먹었을 테지만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지비만 딱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1억 2천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네요. 네, 무조건 해야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매출이 좀 떨어지면은 저의 심리적 부담감도 되게 좀 많고. 저 고정비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도 네. 오늘 월급 날이었거든요. 야씨, 저도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신랑이랑 같이 일을 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요즘에 딜레마는 뭐냐면 제가 신랑한테 맨날 이러죠. 당신과 나는 너무 잉여 아니냐. 너무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동안의 노력도 쌓였고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노하우로 돈을 버는 거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시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일을 내가 좀 덜해서 매출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오다 보니까. 저는 그 이제 3년 차 되시는 셀러분들한테 꼭 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요. 3년 정도 했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4년 차, 5년 차 되면 다 사라져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고 새롭게 도전을 안 하니까. 근데 쿠서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내가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런 거를 계속 하시면요. 그 중에 하나 걸립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로켓도 마찬가지고 저도 로켓 프레시에서도 제가 납품을 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로켓 프레시는 입점하기 어렵지 않아요? 계속 1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BM님이 연락이 왔었고 제조사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표님이셔가지고 지금도 잘 이어져 가고 있고 제가 너무 중간에서 이게 제 수수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네. 매출이 올라에 따라서 그분은 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대표님 올해는 그냥 가져가세요. 어휴. 했더니 그냥 대표님이 술 먹고 전화 왔더라고. 같이 가자. 가자. 거기서 이제 수익도 직원 인건비 정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로켓 프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료율이 더 좀 박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이런 물류 비용이 다 본인이 해야 되니까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조금 버티기 쉽지 않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어요. 네.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상품들은 제조사 사장님들하고 네. 친분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사장님들과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뚫었고 그리고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때도 저는 다 온라인으로 그 대표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매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이제 팔아주세요라고 올렸고 저도 그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도매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막 질문들도 되게 많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사진이 이렇게 있나요 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판매까지 또 잘 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되게 저를 좋아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제조사 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샘플이라고 하면은 다 저는 무조건 사 먹고요. 여름에 뭐 아이스팩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녹았다. 그러면은 대표님 넣어주세요. 제가 더 추가로 돈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왜냐면 제가 도매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맨날 공짜로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이 잘못 붙여가지고 잘못한 것도 우리한테 막 뭐라고 우리한테 하고. 뭐라 그러고 돈도 잘 안 주고. 근데 저는 이제 결제는 칼. 이렇게 하니까 현금 팍. 돈 아직 정산 안 돼도 무조건 먼저 이렇게 돈 딱 입금해드리고 하니까. 제조사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쿠서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 되게 좋으세요. 또 눈빛도 초롱초롱하시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위탁이든 뭐든 이런 거 처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B2B 업체에다가 마치 자기가 쿠팡에서 구매한 것처럼 서비스를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인데도 너무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쪽 상품을 팔아준다고 하지만 이 상품이 없으면 내가 존재를 못 하는데 그렇지. 뭐 관계를 그냥 유들이 있게 좋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네. 것 같아요. 초보셀러 분들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살짝 이야기했긴 했지만 그 쿠썸님이 네. 이 매출 1억 2천까지 내는데 사실 아까 조금 노하우도 얘기했지만은 너 이제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네,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 이제 키워드 설정법, 음.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이제 소싱법 요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 활용해가지고 꼭 넣고 검색어도 그걸 설정을 저는 항상 다 했고요. 자동 완성이라고 하면 앞에 한 2자 정도 쳤을 때 밑에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이버에서는 대표 키워드만 이제 뽑는 위주고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 다 각자 찢어지잖아요. 저는 네. 이게 제일 메리트가 같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뭐 추가 상품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를 위에 올려야 된다면 쿠팡은 사실 이걸 다 찢어져서 올려도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한테 좀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노하우 중에 하나가 한글로 다 옵션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옵션명에 쓴 걸 상품명에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돌렸을 때 옵션명에 있는 키워드만 딱 나와요. 내가 만약에 설렁탕을 찾고 싶으면 상품명에 뭐 설렁탕, 갈비탕 이런 걸 막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은 그 설렁탕이 노출이 안 되고 갈비탕이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옵션명에 키워드를 넣으면 그 옵션명만 딱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내가 찾는 상품이 딱 눈에 보이게 되니까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상세 페이지에 그 옵션을 항상 넣었고 다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옵션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게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꺼번에 주문하더라 이렇게. 오, 완전 꿀팁인데요? 꿀팁인데 한번 해보시면 또 어려워요.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돼요. 여기 또 꿀팁이 하나가 만약 분리가 됐다. 이러면은 하루가 지나고 올리셔야지 만약에 삭제하고 바로 올리시면 또 계속 분리가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앞에 뭐 가나다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키워드를 뭐 쿠썸 설렁탕, 쿠썸 갈비탕 이런 식으로 앞에 자를 튼 배열로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들을 등록하시면 좀 좋다. 상세 페이지 제작 꿀팁은 내가 만약에 옵션을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눈에 이제 확 띌 수 있게 여기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여러 상품을 같이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상단에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위탁 상품이면 그냥 상세 페이지를 올리다 보니까 옵션 구성을 내가 만약에 5가지를 한다고 해도 그걸 다 표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를 저는 수 있죠. 웬만해서는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저는 저만의 브랜드식으로 한식이면 한식. 약간 뭐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면 일상생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골 마트니까 뭐 단골 리빙, 뭐 단골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키프레이즈 없는 그런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위에 상단에다 꼽아놓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돈 버는 방법은 하나인데 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 목표는 하나지만 다 다른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자, 그러면 이 소싱법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소싱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너무 편한 생활이지 않을까?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서도 저는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소싱 같은 경우도 다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분들한테도 했고, 사실 소싱을 하게 된 이유도요. 제가 원래 이제 식자재마트에 있는 상품들을 올려서 막 매출이 나다 보니까 주문을 엑셀로 쭉 뽑아가지고 자대면서 막 이렇게 주문 넣었어요. 근데 막 오주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소싱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직접 소싱을 하게 되면은 업체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엑셀로 주고받잖아요. 그게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아까 그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좀 추천해줄 만한 카페 몇 개만 좀. 한참 소싱했을 때는 셀러오션이랑 그 식품 제조 카페를 아침 저녁으로 봤어요. 식품 제조 카페는 그냥 이름이 그냥 예, 식품 제조 카페예요? 예, 근데 이제 식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서 질문도 올리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 근데 식품 쪽은 또 요새 조금 제가 막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저랑 같이 식품 하셨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그만 좀 식품 올리라고 하라고 쿠팡에 쿠팡 때문에 나 지금 쿠팡 때문에 지금 돈 못 번다. 지금 오늘 매출 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손 좀 지키자 뭐 이런 거구나. 저는 그 유통과학 연구에도 괜찮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쿠팡에 입점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셨는데 막상 매출이 안 나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죠. 네,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시도는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이거를 긴 레이스라고 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 운이 좋게도 2019년 4월부터 이제 딱 3년 됐어요. 그냥 어림잡아 계산했는데 한 3만 명 정도한테는 강의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확률은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막 연매출 막 수십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쿠썸님도 지금 수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을 테고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또 나와요. 네,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되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대표님 더 오랫동안 이제 아마 고민하셨겠지만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매출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 내가 잘 못해서일까? 막 저도 이런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강사가 아닌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그래서 강의를 저는 똑같은 걸 6개월 이상 안 해요. 아, 네. 잘 된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 안 된 사람이 계속 쌓아져 가는 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대로 했거든요. 네. 차이가 나는 게 너무 저는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그냥 이게 계속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도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대표님처럼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이렇게 이제는 인지가 되더라고요. 약간 실패는 디폴트인 것 같아요. 많이 실패를 해보고 거기서 또 얻고 실패하고 얻고 그래서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실패는 한 100번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방법을 안 찾잖아요. 네. 저도 지금 뭐 매출이 떨어졌으면 왜 매출이 떨어졌지? 그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또 뭔가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 뭐 이렇게 맞아요.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투트랙 강의 들었어. 나는 이제 쿠션 강의 들어서 끝났어. 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매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무조건 시도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에서 또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가지채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노하우들을 또 만들어서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 강의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되게 궁금할 거예요. 쿠팡은 아이템 위너라는 것 때문에 저희 이제 구매 대행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중국인 셀러들이 이제 저렴하게 완전 저마진만 먹어도 그들은 살 수 있으니까 다 아이템 위너 묶어버렸어요. 이런 거 안 묶이는 방법 혹은 내 상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쿠팡은 진입하려면 브랜딩 상표권 무조건 등록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 상품이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좀 복사해서 그냥 바로바로 올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썸네일이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나 그런 걸로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이유가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 셀러들이 붙을 수가 없는 물품이라서 아이템 이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크게는 식품은 그럴 수 있죠. 네, 식품 이제 특수한 이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로켓이나 제트 쪽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 셀러들이 붙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요새 리셀러분들 똑같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리셀러분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요. 근데 리셀러분들이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을 팔아줄 수는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쿠팡의 상품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로켓 상품들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상표권 얘기가 나와서 한번 궁금한 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상표권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출원 예정 중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쿠팡에서는 예정 중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나요? 네.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해서 그 상표권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은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몇 번 거절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골마트 이런 것도 사실 단골이랑 마트랑 이런 좀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상표권 등록이 안 되거든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심사로 해갖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선심사 돼서 저도 이제 그거 하면 바로 등록을 할 건데 네. 결론은 이제 혼자서 하시더라도 좀 시간을 아끼시려면 한번 업체분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돼서 브랜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신청해 놓으시면은 다른 상품들을 올려도 화이트 라벨? 저희도 화이트 라벨이에요. 네. 다들 이제 블랙 라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이트 라벨
하게 되면은 정말 중국 샐러들도 안 안 붙고. 묶여요. 네. 근데 다 묶이는 건 아니고요. 한 2% 정도는 안 묶이고 그래도 8%는 묶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네, 네. 진짜. 쿠팡에서도 저희 영어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네. 이 화이트 라벨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쿠팡에서 화이트 라벨 그 검색을 하면 화이트 라벨은 안 나와요. 그냥 브랜드라고 이제 그 등록하기라고 눌러보면은 그 온라인에 다 나오니까 그 방법대로 내 브랜드를 지키는 거니까 내 상품이 이렇게 보시면 뭐 종근당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내 상품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줘요. 내 브랜드만 볼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월 매출 얼마 이상 올라가야지만 자격이 돼요. 그래요? 네. 잔잔바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예,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조건을. 근데 저 물어봤어요. 조건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초보자는 좀 안 되고, 좀 있겠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게 1억은 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온라인 문의 봤을 때는 그런 조건들은 없었었거든요. 매출 조건은. 작년 8월 기준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조건이 있냐? 했더니 이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신청해도 그게 이제 심사 딜레이가 될 수도 심사적으로 있다. 계속되지 맞아요. 않을까. 근데 쿠팡도 요새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그렇게 좀 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트 배송 입점도 좀 요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적인 이야기는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다 물어봤는데 저 팁 하나 더 또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출산하기 전에 싹 다 풀고 가세요. 그냥. 제가 요즘에 제트 배송을 넣는데 계속 중국 판매자들이랑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병에 이렇게 볼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넣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럼 같은 카테고리는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우선 등록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이면 그 컵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상품, 그러니까 중국 샐러들도 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다른 회사에 있는 거 내가 붙여서 넣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해 주셔서 넣으시면 그거 되게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샀다. 그럼 네. 요거까지 같이 서비스로. 네. 같은 카테고리니까. 근데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뭐 볼펜 준다. 안 그러면 안 된대요. 붙긴다. 옛날에는 그것도 됐었었는데 네,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3M 그 알코올 솜을 준다고 네.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줄 수 없다. 묶이지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진짜 좋은 아이템,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년 차 되셨고 중견셀러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 직원들 터졌을 때 저는 사실 좀 나쁜 사업 사장이었나 컴퓨터를 다 보냈어요, 집으로. 그래서 몸 괜찮니? 야, 빨리 배추 넣어. 이러면서 좀 나쁘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야속하다고 사장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요.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 이해할 거예요. 네, 근데 예. 이제 또 그 직원들도 다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다 이런 회사 상황들을 알고 자기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할 줄 아니까 불만 없이 그래도 다 해줬어요. 저희 회사 오늘 직원 한 명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안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반 이상 걸렸어요. 저도 거의 갔다 왔고요. 근데 지가 알아서 그냥 원격 연결해갖고 막 PC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컴퓨터를 안 보내요. 원격으로 다 해놔갖고 요즘 원격이 너무 잘 나와갖고 맞아요. 자기 PC 모니터 보는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직원들이네요, 진짜. 그쵸. 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시간적으로 좀 괜찮잖아요. 네. 제가 좀 집에서 좀 계속 있어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좀 온라인 사업하기 좀 잘했다.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는 항상 늘 어렵죠? 늘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법인 3년 이상 하면 되게 오래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쵸. 법인 6년 차 정도 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다가 그걸 또 극복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야, 법인 6년 차면은 이제 감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대출도 이제 뭐 거의 7년 차면 거의 다 안 되고 정부 지원 사업도 안 된다고. 대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법인이 이제 사업 추가시킬 수 있잖아요. 네. 법인이 3년 차가 만 3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취득세도 할인이 돼요. 부동산으로 사도. 네. 저도 요새 부동산 많이 이렇게. 네. 관심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쿠썸님 보고 나도 쿠썸님처럼 위탁을 한번 해볼까? 쿠팡을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진입하기도 쉽지만 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쪽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긴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꾸준히 상품도 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나의 노하우들을 쌓아간다면 정말 조금은 더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등록부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등록을 하다 보면 또 계속 이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온라인의 최대의 장점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못 올리셨더라도 아니면 내가 뭐 마진을 정말 잘못 올려가지고 역마진을 하더라도 취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해보시면서 그 와중에서 나의 노하우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서 꾸준히 저와 같이 동반성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진짜.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고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좀 저도 되게 떨렸고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야 이렇게 쿠서님을 또 이렇게 동맹으로 또 맞이할 수 있어서 저야 너무 영광이었고요.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 될 때 나중에 좀 도움 좀 많이 청할게요.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과 썸 타는 여자 구대와 썸 타는 남자 투트랙이었습니다.